좌우를 살펴가면서 구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부술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림에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주제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 예. 그 주제부는 아무래도 강하고 힘차게 짙은 먹으로 처리하게 되죠. 보통 화조화를 그릴 때 보면은 꽃이라든가 열매, 과일 이런 것들은 채색을 사용하고, 잎사귀를 그릴 때는 주로 수묵만 이용해서 표현하곤 하는데, 때로는 잎사귀를 갖다가 채색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녹색 계열이니까 녹색을 붓에 기본적으로 묻혀가지고 붓끝에 농목을 찍어서 이제 잎사귀를 갖다 그려나가게 되죠. 자, 아까에 비해서 잎사귀가 조금 엷어지면서 녹색 기운을 조금 더 띠게 되죠. 네,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부주제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제부를 갖다가 받쳐줄 수 있는, 주제부의 어떤 기운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주제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좌우 어떤 조화 이런 걸 생각하면서 구도를 다 잡은 다음에, 자, 부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잎사귀를 더 그려 넣어 주기도 하고, 조금 더 구도를 충실하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 조금 짙은 색을 찍어서, 먹을 찍어서 포도의 줄기, 넝쿨을 그려주죠. 굵고 때로는 가늘고, 짙고 때로는 얇게 줄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저기선 왼쪽에서 힘차게 수직으로 내려 꽂혔습니다. 줄기를. 그리고 포도넝쿨의 어떤 자유로운 뭐라고 할까요? 감김새라든가 덩굴선 같은 것을 표현해 주죠. 경쾌하게 붓을 움직여야 되겠어요. 묵화는 역시 춤을 추듯이 유희정신 가지고 유희정신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묵화의 어떤 특징이 아닐까, 특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붓을 들고 전전긍긍하면 묵화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붓을 들었으면 휘둘러야 합니다. 경쾌하게, 힘차게. 그게 유희 정신이고 묵화의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넝쿨을 계속 좀 넣어주고 있죠. 표현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자, 꼬불꼬불 휘 감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좌우가 변화를 주면서도 비대칭이면서도 어떤 균형 이런 것을 잃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자, 잎 그물을 좀 표현해 줘야 되겠어요. 보통 이 그물을 표현할 때는 농목을 찍어서 그리곤 하는데, 이건 채색을 좀 쓰다 보니까 녹색을 이용해서 이 그물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엷은 데 와서는 색깔보다도 좀 짙은 농목을 찍어서 이 그물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잎사귀가 짙은 부분에서는 얇게 처리하고, 이 그물을 잎사귀가 얇은 부분에 와서는 농목으로 처리하고,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넝쿨 다 그렸다고 생각돼서 농목을 찍어서 태점을, 줄기에 태점을 갖다 찍어줍니다.
사물에 찍는 태점은 사물의 질감을 표현하는 것이고, 허공에 찍는 태점은 기의 흐름을 놓아주는, 징검다리식으로 놓아주는, 기의 흐름을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허공에다 찍는 태점 말이죠. 자, 적절한 위치를 봐서 청포도 열매를 그리고 있습니다. 좀 연두빛을 강하게 썼어요. 밝게. 때로는 앞뒤를 가려가면서 좀 짙은 알갱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짙은 알갱이를 갖다 그려주면서 밝은 알갱이를 갖다가 돋보여주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또, 자, 열매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짙은 색깔로 이번엔 열매들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뒤에 나와서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열매들을 계속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라서 러닝샷 바람이 지금 그림 그리라고 모양새가 조금 좀 을씨연스럽습니다. 자, 좀 주변에서 중심에서 좀 멀어져 간 그 부분에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좀 색깔을 깔아앉혔어요. 채도를 낮췄어요. 그래서 좀 시야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말이죠. 저 구석에 있는 열매들은 아예 칙칙하게 표현하고 있죠. 어둑칙칙하게 소외되는 듯한 느낌을 주게, 소외감을 좀 주고 있어요. 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다 앞으로 밝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림이 평면으로 변하니까 안 되죠. 자, 앞에 밝은 포도알 뭔가 조금 미흡해서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보완을 해주는데 조금 짙은 알갱이를 갖다가 좀 그려 넣어주고 있어요. 자, 조금씩 보완. 계속 포도 알갱이를 조금씩 더 보완해주고 있어요. 화조와 뿐만 아니라 이 묵화라고 하는 자체는
운필, 용필이 상당히 중요하죠. 운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멈춤이 없이 계속 붓을 움직인다고 하는 얘기인데, 멈춤이 없이 붓을 움직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틀리는 부분이 있고 망치는 부분이 생길 텐데 아주 곤란하죠. 힘들죠. 그래서 묵화를 잘 치려면은 평상시에 많이 틀려봐야 합니다. 엄청 많이 틀려봐야 그냥 안 틀리고 계속 노래 부르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운필을 할 수 있죠. 틀리지 말아야 돼요. 묵화할 때는 틀리지 않으려면 사전에 연습량이 풍부해야 됩니다. 연습하면서 틀려야 할 건 다 틀려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신감이 붙은 후에 묵화를 치는 겁니다. 마치 노래 부르듯이.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예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묵화 같은 경우에는 공간예술뿐만 아니라 시간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노래처럼 불러대야 하니까, 운필을 해야 되니까 시간예술이죠. 자, 뒷정리를 좀 섬세하게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분위기를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좀 적절한 부위에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포도 그리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습을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